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작전주 시리즈 중 하나로 블루베리 N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NFT는 Non-Fungible Tokens 약자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거를 의미를 하고요. 얘는 원래 콘돔 및 수술용 장갑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주요 변동 내역부터 살펴보시면 저는 2017년 12월 27일부터가 좀 유의미한 변동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김성은 외 2명에서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요. 또 김성훈에서 하관호로 대표이사가 변경이 되었고, 또 바이오 사업 목적 추가를 하였고, 유니더스에서 바이오제네틱스로 상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날에 이렇게 4개나 관련 공시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월 27일 2017년도 최대 주주 변경에 김성훈 외 2명에서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으로 바뀌었죠. 변경 일자가 2017년 12월 27일이고요. 밑에 보시면 김성훈, 정도식, 김시정 이 세 분이 이제 기존의 최대 주주에서 바이오제네틱스 투자조합으로 변경 후 최대 주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대표이사 변경이 되었고요. 김성훈님에서 하관우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게 임시조총 결과인데요. 보시면 막 의약품 관련 항체 신약 개발, 항체 단백질 제품 개발, 생명과학 어쩌고, 바이오 에너지, 의약품 이런 거 하니까 대부분 이제 바이오 같은 것들을 많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상호 변경이 되었는데요. 12월 27일이고 보시면 유니더스에서 바이오제네틱스로 바뀌었죠. 유니더스는 그 콘돔 제품 중에 유니더스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유명을 한 기업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2018년 3월 23일에는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인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때가 첫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같이 보시면 3월 23일자 공시이고 내부 결산 시점,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밑에 보시면 최근 4사업년도의 영업손실, 4개년도 사업년도에 영업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 3월 30일에 하관호 단독 대표에서 하관호 안주은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이 되었고요. 또 전자제품 관련 사업 목적도 추가를 했습니다. 좀 뜬금이 없죠. 콘돔 회사인데 전자제품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하니까. 네, 같이 공시를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고요. 이때 하관우님은 그대로 있고 이제 안주님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바뀐 거고요.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 이게 정기주총 결과예요. 3월 30일자. 여기 밑에 사업 목적 추가 부분에 전자제품 및 관련 부품 수입 및 판매, 전자제품, 통신기기 이런 사업들을 추가를 시켰잖아요. 근데 좀 이게 사업의 연관성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랑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6일에는 바이오캐스트 지분을 취득했는데요. 약 30억 정도고요. 이것도 관련 공시를 하나 보시면 4월 6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공시이고 바이오캐스트 안주님이 여기 대표라고 하는데 이게 신규 설립입니다. 신규 설립을 위한 자본금 납입이라고 나와 있죠. 취득금액 30억 원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 취득일이 밑에 보시면 4월 6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 바이오 사업 목적 추가를 했잖아요. 12월 27일에 이거는 여기 4월 6일에 바이오캐스트 이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7일에는 경남제약 지분을 취득했고요. 또 경남제약 전환사채 취득도 했거든요. 공시를 보시겠습니다. 2월 7일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거 취득 결정 공시이고 경남제약 거예요. 그리고 취득 금액이 약 85억 원 정도이고 취득일이 2월 7일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같은 날 2월 7일인데 이거 사채권 양수 결정 전환사채권 4회차를 경남제약 거를 이제 취득을 하는 거고요. 양수 목적이 경영권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양수 금액은 약 122억 원 정도이고 참고로 여기도
취득 목적이 경영권 취득입니다. 그리고 경남제약 하면은 레모나로 되게 유명한 그런 제약회사죠. 그리고 2019년 3월 20일에는 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 관리 종목 지정이 됐던 게 여기서 일단 해제가 되었고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3월 20일 소속부 변경 전에 관리 종목에서 이제 중견기업부로 바뀌었죠. 그리고 2019년 5월 23일에는 경남제약 지분을 추가로 또 취득을 했습니다. 225억 정도인데요. 관련 공시 보시면 이게 5월 13일자 공시이고 이때도 경남제약이죠. 취득금액 225억으로 나와 있고 추가 취득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에는 바이오 제네틱스에서 경남 바이오파마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때 경남제약 지분 취득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경남제약하고 좀 연계해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남 바이오파마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시를 보시면 3월 26일자 상호 변경 안내인데 바이오 제네틱스에서 경남 바이오파마로 바뀌었죠. 그리고 2020년 6월 4일에는 바이오 제네틱스 투자 조합에서 라이브 파이낸셜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또 하관오 안준에서 홍상혁 님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라이브 파이낸셜은 지금 현재는 클라우드웨어로 사명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다음 관련 공시를 또 보시면 2020년 6월 4일자 최대 주주 변경 공시인데 바이오 제네틱스 투자 조합에서 라이브 파이낸셜로 바뀌었죠. 이 변경일이 6월 4일이고요. 또 다른 공시를 보면 3월 26일에 대표이사 변경 공시인데요. 하관오 안주님에서 홍상혁님으로 바뀌었죠. 이 홍상혁님이 라이브 플렉스, 여기 사내이사잖아요. 라이브 플렉스랑 라이브 파이낸셜이랑 서로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임원이 여기 대표로 일단 바뀐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4일에 또 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 받아가지고 관리 종목으로 한 번 더 지정이 됐거든요. 되게 특이하죠. 이제 2018년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또 1년 뒤에 해제가 됐다가 또 다시 1년 뒤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공시를 보시면 이제 2020년 8월 14일자 공시이고 이게 의견 거절 나왔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그 공시인데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 이것 때문에 관리 종목으로 또 빠졌고요. 이거는 그나마 뭐 빠르게 이때보다는 해제된 게 여기는 1년 정도 만에 해제가 됐는데 이때는 1년은 안 돼서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21년 3월 23일에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됐고요.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소속부 변경 공시인데 또 관리 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또 바뀌었죠. 이때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31일에는 경남 바이오파마에서 블루베리 NFT 현재 사명이죠. 그걸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저작권 등 유통 판매업 사업 목적을 추가했습니다. 이거 관련 공시를 보시면 3월 31일 상호 변경 안내 공시고요. 경남 바이오파마에서 블루베리 NFT로 또 바꿨죠. 또 다른 공시를 보시면 이 같은 날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인데요. 사업 목적 추가에 저작권 및 라이센스 유통 판매업 이게 사업의 다각화로 추가를 한 건데 이건 진짜 NFT 관련 사업을 하려고 이런 걸 추가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클라우드웨어에서 장산외 1인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고 홍상혁 단독 대표에서 홍상혁, 오성원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관련 공시를 보시면 4월 15일 최대 주주 변경 공시인데요. 클라우드웨어, 구라이브 파이낸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장산외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좀 보시면 기존의 변경 전 최대 주주가 클라우드웨어인데 변경 후 최대 주주가 장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왜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클라우드웨어가 빠진 게 아니라 변경 후 최대 주주의 특수한 개인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클라우드웨어의 또 최대 주주가 장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네 둘이 또 특관자라서 이렇게 원래는 클라우드웨어만 최대 주주였는데 장산이랑 클라우드웨어 이런 애들 함께 최대 주주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또
4월 15일 같은 날에 대표이사 변경인데 이때 오성원님을 추가로 선임을 해서 홍상영님에서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밑에 제가 전환사채 등의 변동 내역 등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는 그렇게 전환사채나 제3자 배정 유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환사채 지금 유의한 게 2, 3회차 이거고요. 전환 청구 기간 시작일이 지금 현재 둘 다 전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월 26일 주가를 적어놓진 않았고 왜냐면 장중이라서 그렇거든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블루베리 NFT 현재 4월 26일자 장중인데요. 2,900원인데 이거는 이제 종가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2,900원 기준으로 봐도 지금 둘 다 전환가액이 낮은 상태라서 나올 수가 있죠. 언제든지. 사용 목적 등이 옛날에 이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45억 이게 있기는 했는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경남 제약 지분을 일부 취득한 거에 썼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밑에 제3자 배정 유증 증자 보면은 증자의 목적 다 보면 운영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대체로 보면은 바이오 제네틱스로 또 바뀌고 그 다음에 경남 바이오파마로 바뀌고 또 블루베리 NFT로 바뀌고 해도 계속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고 또 지정되고 이렇게 해제되고 이런 걸 자주 겪는다는 거는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자금으로 많이 이렇게 끌어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국내 프로야구 NFT 관련 사업을 시작으로 NFT 관련주로 부각 가능성이 좀 존재합니다. 이거 관련 기사 두 개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4월 13일자 기사인데요. NFT 스포츠계에 뜬다. 국내 프로야구도 7월 중 구현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7월 중으로 디지털 카드가 발행될 예정이다. 블루베리 NFT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NFT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블루베리 NFT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보유한 양의지, 이대호, 박병호 등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 또 온라인 프로야구 선수 카드 NFT 관련 상품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하게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에서 저작권도 유통 판매 사업 목적을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2월 non-fungible.com이 발행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NFT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억 3,803만 달러를 돌파했고 향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고 하니까요.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NFT 시장도 요즘에 핫하잖아요. 점점 이제 개화하는 시장이니까 그런 걸로 이제 부각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이건 다른 기사인데요. 블루베리 NFT 관련 기사이고 NFT 사업의 기존 주력인 콘돔 사업도 집중이라고 나와있고 여기 나와있죠. 저작권 및 라이센스 유통 판매업 사업 목적 추가. 이건 4월 7일자 기사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을 가리킨다. 각각의 NFT에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차이점이 있으며 블록체인상에서 게임 아이템, 예술 작품, 콘텐츠 등의 진위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활용된다. 라고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경남 바이오파마 관계자는 이게 경남 바이오파마가 블루베리 NFT로 바뀌기 전 사명이죠. 여기 나왔죠. 경남 바이오파마에서 블루베리 NFT로 상호 변경. NFT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명을 1년 만에 바꾸고 관련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며 인력도 뽑고 있으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함께 이른 시일 내 NFT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NFT 관련 기사가 나올 때 이렇게 관련주로 좀 부각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심해지면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밑에는 코스닥 시작 상장 규정에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최근 3, 사업년도 중 2 사업년도에 대해 각각 당해 사업년도 말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적 계속 사업 손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블루베리 NFT가 이걸로 좀 관리 종목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2022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엄청 커지면 50%를 이제 초과하면은 이게 지정이 됩니다. 제가 이게 표로 정리를 했는데 57.5%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도 50%를 초과하게 되면 이게 관리 종목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존재는 합니다. 근데 여기 감사보고서 제가 링크를 달았는데 한번 보시면 이게 3월 23일자 감사보고서인데요. 블루베리 NFT 거. 여기 보시면 4사업년도 영업손실은 이때 일단 없었으니까 관리 종목으로 빠질 가능성이 적은데 자본 잠식도 없죠. 지금 상태로. 근데 이 최근 3사업년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률 이게 이때 50%를 초과했고 이 다음 연도 2022년 이때도 만약에 50%를 초과하면은 관리 종목에 빠진다.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블루베리 NFT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